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기초제 9-9강으로 십성일간에 내재된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십성일간에 내재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제목을 달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좀 특별해요. 어떻게 특별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배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강좌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다른 데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종의 비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혼자 공부해서 터득한 내용이 아니고요. 저를 가르친 그 스승님이 오랫동안의 임상실험 결과 밝혀낸 내용인데, 그분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제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그 사람들이 흔히 비법이다 뭐다 그러면서 막 아주 비싼 돈 들여갖고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내용이 사주 분석의 비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 일간에 내재된 특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냥 글을만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일간을 중심으로 월간과 시간 또는 월지와 시지가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참 쉬운데 이걸 글로 쓰려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만세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경자일주고 양쪽에 천간에 보면 양쪽에 갑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갑경충, 이쪽으로도 갑경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 일지를 중심으로 똑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임목이라는 똑같은 오행이 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를 중심으로 해갖고 천간이든 지지든 똑같은 오행이 양쪽에 있을 때 해당이 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하고 월간에 있든 시지하고 월지에 있든 똑같은 오행이 양쪽에 있으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표출된 십성 이외에 생극에 따른 십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또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표출된 십성 이외에 생극에 따른 십성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월간과 시간의 십성은 극하는 관계로 나타나고 월지와 시지의 십성은 생하는 관계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사주의 경우에는 천간에 똑같은 십성이 양쪽에 있는 것이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똑같은 십성이, 이 임목이라는 십성이 양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천간에 있는 경우에는요, 극하는 관계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갑목을 극하는 것은 금기운이잖아요. 금금목으로. 여기에서 금기운은 비견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주에 비견겁제의 기운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라는 것은 편재잖아요. 편재인데 겉으로는 편재인 갑목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비견의 작용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갑목이 겉으로는 편재의 작용을 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는 비견의 작용이 커진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주의 경우에는 지금 비견이 강하거든요. 월지 포함해서 지금 금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비견이 매우 강한데 비견의 작용이 더더욱 강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지에 있잖아요. 지지에 있는 경우는 월지와 시지의 십성은 생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천간의 경우에는 극하는 관계가 금기운이니까 비견의 작용이 나타나고, 이 지지의 경우에는 생하는 관계니까
수생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수기운은 금생수로 식신상간의 역할을 하니까 겉으로는 편재인 인목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식신의 작용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언뜻 봤을 때 지금 식신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봤을 때 이 사주가 특별히 무슨 식신의 영향이 큰 사주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지금 이 지지에 똑같은 인목이 나란히 있고 이것을 생해주는 것이 식신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식신의 작용이 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어떤 근거로 명리학적인 내용에서 봤을 때 어떤 근거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이것은 한 사람이 오랫동안의 임상 실험 결과 터득한 내용이니까 일단은 한번 이 내용을 믿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주에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주를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일주를 중심으로 똑같은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특수한 경우라는 것은 양쪽에 이렇게 똑같은 십성이 있을 때, 똑같은 오행이 있을 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일간에 내재된 특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를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비경겁제가 상당히 강하죠. 토기운이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됩니다. 그리고 인성운인 화기운이 2개고요. 그러니까 사주팔자 8글자 중에 7글자가 비견운과 인성운으로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경겁제가 강하니까 사람이 자존심이나 고집이 좀 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사주 원국에는 수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비경겁제라는 것이 수기운을 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재성운에 해당하는 수기운이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죠.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니까 오행의 상생상극 관계에서 토기운이 수기운을 토곡수로 극하는데 사주 원국에는 하나도 없는 이 수기운은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나타내는 수기운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살이나 됐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 그리고 이분이 또 특징이 뭐냐면 대운에서 결혼 정년기라고 할 수 있는 18세서부터 27세까지 병호대운, 28세서부터 37세까지 을사대운도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신운이라고 할 수 있는 인성운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이때 운도 별로 안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이 좀 늦춰지면 긴장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간인 무토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쪽에 똑같은 무토가 있습니다. 비견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똑같은 오행이 양쪽에 있을 때 천간에 있어서 똑같은 오행이 있으면 극하는 오행이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난 비견의 내면에 이 토기운을 극하는 게 목기운이잖아요. 목국토로 관에 해당이 됩니다. 편간의 기운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견운이라는 것이요. 편간의 내면적으로는 편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해서 이 사주에서는 관의 작용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볼 때에는요. 사주에 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주에서는 목기운이 관에 해당이 되는데 하나도 없고 지장간에 보면은 여기 을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장간에서는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은 이 사주에는 사주 형국에는 없으니까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분의 사주를 보면 무관사주니까 관이 없으니까 사람이 비경겁제도 강한 데다가 관이 없으니까 남들한테 간섭받는 거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관성운이 어떻게 강하게 발동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그 이론에 의하면 관의 기운이 내재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비겁가다로 외고집이에요. 외고집이고 독선적인 성향이 강한데 내면적인 편간의 영향으로, 이 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명분을 중시하고, 그렇게 원리 원칙 명분을 중시하니까 그 선후배 구분도 확실하고 뭐 이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분이 혼기를 놓쳐서 미혼인데 형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혼자 노총각으로 사는 사람이 형님 일을 도와주고 그리고 노모인 어머니와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 이제 내 혼기도 놓치고 그랬으니까 내 인생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자유분방하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니면 혼자서 자기가 방 하나 얻어가지고 혼자 살려는 사람들이 많지, 지금 형님이 하는 일이 아주 화려한 일도 아니고 건축업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일을 도와주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그 행동을 봤을 때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신청하셨던 분의 그 글만 읽었을 때에는 형님의 일을 도와주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나름대로 그 명분을 중시하고 선후배 구분이 확실하다, 이런 그 편간의 영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분의 사주를 봤을 때에는 이 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약한 것 같지만 그 관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그 내면적으로 강하게 작동을 해서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원칙대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선후배 구분도 확실하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유금 양쪽으로 진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사주는 일단은 목화토금수가 한 개씩은 다 들어있어요. 비교적 균형되게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남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재를 깔고 있다든가 아니면 여자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관을 깔고 있다든가 그런 것은 좋은 사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쪽으로 관을 깔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론에 의하면 지지에서는 생해주는 거니까 지금 양쪽의 정관이거든요, 이 진토라는 것이. 그런데 생해주니까 재성운의 영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분은 재를 나타내는 것이 병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재성운이 강하게 발동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주만 딱 보면서 이 사람이 돈 좀 밝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 관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그 원리 원칙, 도덕 이런 것을 나타내니까 겉으로 나타난 정간의 내면에 그 정제의 기운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도덕적인 척해도 내면적으로는 돈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애 둘 딸린 유부남과 결혼을 해갔고요. 지금 현재는 같이 살다가 지금 현재는 위장 이혼을 하고 그 파산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내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관인데
내면적으로는 재성운이 작동한다는 것은 일단은 남자를 볼 때도 돈을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는 원리원칙을 뭐 중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지금 관성운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렇게 관이 많은 것은요, 안 좋은 거죠.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치는 거잖아요. 나를 치는 건데, 이것이 1개, 2개, 3개, 4개, 5개나 됩니다. 이렇게 남자인 경우에 관사론자비면, 관이라는 게 나를 치는 거니까, 내가 이제 계속 당하는 거니까, 사람 자체가 아프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병에 걸리는 사람도 많고, 건강을 해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나쁜 운이 들어올 때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든 그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운전 습관 같은 것도요, 잘 해야 돼요. 뭐, 난폭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습관화됐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자면 일단은 양쪽에 술토가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일지도 술토니까 똑같은 오행이 이렇게 3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주에서는 똑같은 오행이 나란히 오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오행이라는 것은요, 십성이라는 것은 전부 사람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것은 건강운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재물운을 나타내고, 어떤 것은 이성운을 나타내고, 하나같이 다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게 모두 골고루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오행이 나란히 있다는 것은 다른 오행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요소들이 하나같이 다 인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오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다른 오행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래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게 관이고요. 그럼 지지에서는 이것을 생해주는 것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양쪽에 있는 것이 편관이니까 편재의 영향이 강하다고 봐야죠. 이 토를 생해주는 것이 화기운이고, 화기운은 여기에서 재성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요, 재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화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간의 정화가 이제 나란히 있을 뿐이고, 이 사주 원국에는 재성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물론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지만, 특히 더 이 재물적인 부분에 집착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대로 적용을 하자면, 이분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재물적인 부분을 많이 추구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돈 벌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갑인 사촌과 계속해서 사업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는 당구장을 운영을 했고,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는 사촌과 함께 중국집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국집을 오픈하려고 또 중국집에 오랫동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재물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표는 뭐냐면은요, 제가 천간은 극하는 내용이고, 지지는 생해주는 그런 십성의 힘이 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간의 경우에 양쪽에 비견이 있으면 편간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지지의 양쪽에 비견이 있다. 그러면 편인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천간은 극하고 지지는 생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계속 예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글씨로 써갖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은 그 천간에 보면 양쪽에 이제 병화가 있어요. 그러면 기해일주 입장에서 양쪽에 이제 인성운이 이렇게 강한데, 천간은 극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극하면은 이게 수기운이고 재성운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주에는 재성운이 이 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딱 보고, 아, 이 사주는 그 사람이 돈을 좀 따지는 사람이구나,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왜냐하면 사주팔자 중에 이 재성운 하나가 있는데, 이것 하나 보고, 아, 이 사람이 재물적인 부분을 상당히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물론 일주 자체가 재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뭐 일주에서 재성운을 깔고 있으면 재물적으로 먹고 사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고 뭐 이러면서 재성운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서 이 해수 하나만 보고 이 사주가 재물적인 부분을 매우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해석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대로 보자면 이분은 겉으로는 이제 인성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성운이 강하니까,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학문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운이 강한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장사에 잘 안 맞는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인성운 안에 재성운이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공부를 잘했다면 무슨 재정계통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죠. 뭐 재정계통이나 금융계통.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고교 졸업 후에 일식 주방장을 7년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렌터카 사업도 부업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미혼이라고 해요. 이분도 미혼이라고 합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사람이 이제 노총각인데 미혼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그 결혼 정년기에 이분의 운이 어땠나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분은 지금 28살서부터 37살까지 기해 대운이 이분에게 있어서 그 결혼 정년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해라는 이 대운을 보면 일주하고 똑같습니다. 일주가 기해일주인데 대운이 기해 대운이죠. 그러면 사주명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대운이라든가 일년운이 오는 걸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충국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처럼 그 일주와 똑같은 것은 안 좋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10년, 그 1년운에서는 60년에 한 번씩 일주와 똑같은 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10년 대운 같은 경우는 안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 안 들어오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똑같은 운이 들어온다, 그럴 경우에는 안 좋은 운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해수 옆에 진토가, 똑같은 진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 이론을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생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인성운이 있는데, 이 인성운을 생해주는 것은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성의 기운이 강하게 작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학문을 나타내는데, 그 학문운 안에는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그 관성의 힘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요, 그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이분이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그 유산도 많이 받고, 현재 큰 건물의 건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력도 좋고 부자 건물주죠.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그 가족들이 전부 교회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 교회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아무래도 종교 같은 데 빠지면 가족들이 막 돈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어떻게 이제 행동을 취하시려고 하냐면 가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신청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가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행동도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족끼리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같이 싸우든가 뭐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보통 포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가출을 결심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가출을 하냐면 본인이 가출을 해갖고 그 가족들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가출을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분의 그 성향을 갖다가 자세히는 알지 못해요. 이분을 만나갖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세하게 듣지 않는 한은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신청하신 분의 그 글을 보면은요. 이분이 이 사주를 봤을 때 제가 관성운이 강하게 작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성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원리, 원칙, 소신 뭐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나 소신이 강한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요. 관의 힘이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관을 나타내는 병화가 하나 있지만 병임충으로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화가 병임충으로 깨지니까 이분은 관성운이 대단히 약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 지장간에 보더라도 이 술토 안에 정화가 하나 있을 뿐이고 사주 원국에는 병화가 병임충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관이 약하니까 남들한테 간섭받기 싫어하고 그냥 자유방임적인 그런 스타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론에 의하면 이분은 관성운이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관성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원리, 원칙, 소신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 사람은 교회라는 데에는 안 좋은 데다. 그러니까 가족이 교회에 빠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소신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신에 자기가 갖고 있는 원리, 원칙에 어긋나니까 가출을 결심을 합니다. 관성운이 강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지금 이 사주에서 이분의 한 가지 행동만 봤을 때에는 관성의 힘이 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감이 좀 잡히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수준 높은 분석을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디테일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데 그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그 일반적으로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던 이 사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면은요. 겉으로는 편재인 간목이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비견의 작용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보자고요. 이분은 지금 월지 포함해서 금기운이 3개거든요. 금기운이 비견겁제에 해당하니까 비견겁제가 원래 강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천간은 극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목이 양쪽에 있는데 이 목기운을 극하는 거니까 비견겁제의 작용이 훨씬 더 커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강한데 비겁의 작용이 더더욱 커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비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그 사람의 고집, 자존심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이게 아주 강해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딴 사람도 신경도 안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이분에 대해서 그 신청을 하신 분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어렸을 때부터 번잡스럽고 부모 말 무지 안 듣고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맨날 자퇴하고 학교 안 간다고 해서 겨우겨우 졸업시켜갖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는데 군대에서도 왕따에 골치 아픈지 의과사 제대를 시키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사회 다닐 때 말 안 듣고 그런 사람들도 군대 가면 정신 차리죠. 대부분 군대 가면은 정신 차립니다. 그런데 군대에서도 그 골치 아프다고 의과사 제대를 시킬 정도면 그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죠. 가족들이 느끼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좋은 말 무지 해주려고 하는데 안 들리나 봅니다.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가족들 얘기도.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코수술 쌍꺼풀 하는데 헬스로 몸 부풀리기를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는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코수술, 쌍꺼풀 수술 이렇게 하려면 돈이 몇백만 원은 들었을 텐데 거기에다가 돈을 쓰고 자기 몸에는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편재라는 건 돈을 나타내는데 그 내면적인 부분에 비견이 강한 거예요. 비견이라는 건 나 자신을 나타내니까 내 몸에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 자기의 몸에는 돈을 잘 쓰는데 실제로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면 경술일주에서 이 술토 양옆에 임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임목, 지지에서는 생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재성운이 있는데 이것이 식신상간의 작용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식신상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하고 나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돈을 쓰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편재라는 것은 어떤 일확천금, 돈을 벌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 이 돈을 벌어도 다시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그런 분인데 가족이 그 부인이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이혼을 했는데요. 다시 이제 재결합하려고 하는데 부인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재성운이 식신상간운의 그 내면적인 작용이 강해지니까 돈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뭐 같이 같이 술 먹고 그래도 자기가 돈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좋은데 이분이 이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갖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스타일이냐,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재성운의 식신상간운의 작용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돈을 처음에는 모으는데 이것이 끝까지 이제 결실을 보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공부한 내용은 다른 데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고요.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 사주의 특성을 잘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이 사람에게서 밝혀낼 수 없는 그 특징을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양쪽에 간성운이 있다,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지지에 만약에 관성운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재성운의 작용이 강해지니까 비리 공무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돈을 밝힌다는 얘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사주만 딱 봤을 때에는 알지 못하는 그 특성을 지금 이 이론을 적용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승님한테 배우고 제가 갖고 있는 사주에 이제 적용을 해서 다 이제 입증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주가 있으면 한번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십성일간에 내재된 특징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숙지를 하셔가지고 더욱더 수준 높은 사주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